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거를 강론 첫 번째 PPT로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 어린 왕자. 네. 어린 왕자 정답. 박수. 그래서 어린 왕자 책을 바로 구입을 했고 두 권을 샀습니다. 왜 두 권을 샀냐면 우리 맞춤분은 오늘 이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은지를 못 봤는지 어린 모르겠어요. 왕자 정답. 전혀 못 봤거든요. 은지를. 그 은지 표정이 이렇게 됐어요. 좀 썩었죠.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은지야, 내가 널 못 봤구나 했더니 뭐 어차피 답도 틀렸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린 왕자 책을 드리겠습니다. 까먹지 않으려고 제일 먼저 넣었는데 책 가져오는 걸 까먹었어요. 다 준비했는데 제 방으로 오시던지 아니면 내일 인간 공부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이것은 2012년 대구 망우공원인데요. 조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나무에. 현관키가 왜 여기 걸려 있는 걸까? 네, 이거는 팩트에 기반한 정답은 아닙니다만 제 마음에 드는 정답은 있을 거예요. 네, 마음의 열쇠. 땡. 마음의 열쇠가 이따가 이 말씀을 정리하는 좋은 말씀일 것 같아요. 현관키가 왜 나무에 걸려 있을까요? 막 말씀해 보세요. 누구든 편하게 들어오라고. 와. 그래서 마음을 열 수 있게끔 땡. 우리 요한이 너무 거룩하다. 와,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좀 현실적인 거예요. 약간 네. 주인이 잃어버릴까봐 네. 근접해 가고 있어요. 누가? 박수 주십시오. 권희영 교수님. 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조 배터리. 네. 왜 교수님 맞추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 전에 나온 말들 너무 좋죠. 마음의 문을 열고 언제든 들어오라고,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열쇠를 주는 것. 아마 저 열쇠는요, 저 자리 밑에 돗자리를 깔고 놀고 가신 어떤 가족이 흘린 열쇠일 거예요. 근데 다음 어떤 사람이 와서 땅바닥에 열쇠가 떨어져 있으니 이걸 여기다 두었다가는 주인이 못 찾겠구나. 그래서 걸어둔 걸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찍고 이때부터 이야기 사진이라는 것을 많이 찍어왔어요. 이야기가 될 만한 사진이죠. 네. 저는 요 앵글의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이건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콧대가 이리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네, 저쪽이 동쪽이에요. 네, 많이 찍는데 이제는 좀 안 찍어요. 너무 사계절 모든 환경을 다 찍어 놓으니까 별로 이제는 찍을 게 없어요. 네, 뭐 밤에도 찍고 눈 올 때도 찍고 그렇습니다. 대충 그냥 가져와 본 거예요. 네. 무지개가 아주 멋지게. 네. 자, 요 앵글에서 이제 사진을 많이 안 찍는데 제가 한 2년 만에 사진을 찍게 됐어요. 요 앵글로. 왜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들 보셨죠? 네. 이 아이 때문에 오랜만에 사진을 다시 찍게 됐어요. 네. 뭔가 서글서글한 눈빛으로, 네, 눈망울로 주인을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에타에 이 내용이 올라왔다고 해서 친구들에게 캡처를 떠달라고 했습니다. 본관 앞에 떨어진 치아카와 나무에 올려둡니다. 본관 앞에 있는 아이를 저기다 걸어놓으신 거예요. 길목에 잘 보이는 곳이니까.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내용? 조금 아까 들었죠, 그죠? 조금 아까 들었습니다. 네,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치이카와를 주워주신 분? 그냥 네, 익명의 치이카의 주인은 얘였어요. 네. 우리 혜란이가 네, 주인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네, 겸손하게 안 나타나고 계시니 나중에라도 또 저에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이카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네. 난카 치사쿠테 카와이 야츠의 줄임말. 저게 무슨 뜻인지 조치현 교수님께서 대충
작고 귀여운 녀석인데 작은데 귀여운 녀석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먼작기라고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했더라고요. 네. 저 1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뭔가 작고 귀여운 녀석, 먼작기들이 펼치는 즐겁고 애잔하고 살짝 거친 날들의 이야기. 모두에게 사랑받고 따스함을 받으며 지내고 싶은데 점점점 주위에는 정체 모를 존재들이 수두룩 빡빡. 하지만 친한 친구 가르마, 토끼와 함께 열심히 살아가는 먼작기들의 주변은 항상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저 먼작기라는 저 만화의 전체를 요약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작기 하니까 여러분들 듣기에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제 눈엔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 작고 귀여워 보여요. 진짜 뭔가 작고 귀여워 보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 초상권 못 지켜드려 미안합니다. 뭔가 작고 귀엽지 않으십니까? 네. 정말 이 꽃대생들이 거친 환경 속에서 작고 귀엽게 나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 장면에서 참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보여요. 정말 좋아하고 계시죠? 네. 훨씬 더 액션이 크신데 네, 딱 손들었을 때 네, 좋습니다. 이분이 바로 네, 우리 대학의 총장님 이종자 서자 보니파시오 총장님이십니다.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대전광역시에서 출생하시고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사범대 사회교육학사 석사를 마치신 후 대박 멍이멍대학교에서 교육행정학 성균관대에서 교육행정학 박사를 수여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총장님의 경력이 더 화려해요. 20일에 행정고시 합격하시고 교육부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 뒤 서울대학교 사무국장 뒤에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교육부 차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도 굉장히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이사장, 7대 관동대학교 총장, 관동대가 가톨릭재단으로 바뀌면서 초대 총장, 8대 대전대학교 총장, 9대 가톨릭대학교 네 총장 진짜 7, 8, 9대를 역임하셨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집무하시는 장면을 제가 몰카를 좀 찍었는데요. 지금 총장님 어깨에 놓인 짐이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예. 너무나 많은 짐이 있지만 저는 월드 베스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총장님께서 학생들이 뽑은 가장 어떠하신 총장님이고요. 교직원들이 뽑은 가장 어떠하신 총장님, 꽃동네가 뽑은 가장 어떠하신 총장님이세요. 이거 아마 부정 못하실 겁니다. 학생들이 뽑은 가장 대충 수식어 좀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 차례 제가 가는 때도 말씀드렸죠. 오! 인자하신 박수! 감사합니다. 와, 자상하시고 섬세하신 총장님. 네, 여기서 말하는 학생들은 얘들입니다. 네. 예. 압도적으로 가장 물론 이 친구들은 다른 총장님을 만난 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친구들과 함께 살면서 저는 5번째 총장님 모시고 살거든요. 저분입니다. 자, 교직원들이 뽑은 가장 뭐뭐하신 총장님. 잘생기신 그것도 사회적 굉장히 사회성 좋으십니다. 네. 총장님 우리 총장님 비주얼로 되셨다고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진짜 예 비주얼로 압승입니다. 다른 학교 총장님과 비교했을 때 네, 교직원들이 뽑은 가장 디테일이 살아계신 총장님이세요. 네. 섬세한 디테일의 표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도 확인 안 하는 표 안에 있는 숫자까지 다 확인하셔가지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대충 이랬다가는 혼납니다. 네. 꽃동네가 뽑은 가장 꽃동네다운 총장님이세요. 이거 좀 총장님 너무 제가 올려치기 해드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저 말씀은 꽃동네 대학교가 설립 이후부터 계속 꽃동네 대학교의 교육이사로 계셨던 분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가장 꽃동네다운 총장님이시라고. 가장 꽃동네 역사를 정확하게 영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총장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강을 해주실 거예요. 우리 대학은 어떤 사람을 키우고자 하는가?
부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우리에게 미사는 무슨 의미를 갖는가. 많은 가톨릭 대학교 총장님께서 평신도이신 경우에 이 신부님들이 총장님 눈치도 봐야 되고 막 사업을 할 때 돈도 따내야 되고 애를 먹고 있는데 총장님께서는 직접 여러분이 미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종서 보니파시오 총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날 왜 그래 띄워놓나 했더니 결국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그랬는데 순식간에 추락할 것 같아 얘기 들으면서. 제가 학교에 오면은 뭐 여러 가지 인사말을 해야 하잖아. 행사 때마다 와서 인사말을 하고 그러는데 제일 힘들고 괴로운 게 이 자리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 학교 오니까 개강미사 때, 종강미사 때 인사말을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제가 가톨릭 신자라고 부름을 받고 와서 여기서 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냥 속세 말로 저는 무늬만 신자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가톨릭색에 뭐 거의 들어가 있어요. 가슴은 반도 안 들어가 있을 거고 발은 뭐 지금 발을 뗄까 말까 하는 그 정도 상태예요. 근데 꽃동네다운 총장이라고 했다는 건 그분이 좀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와서 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신부님이 미사에 학생들을 좀 참여해라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신부님 직접 말씀하시기가.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보조해주는 차원에서 주로 말씀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띄워놓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전제가 하나 있어요. 자꾸 이제 우리 학교 오니까 뭐 사랑, 봉사 막 이러니까 부담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성인 군자 되라고 하는 건가? 우리를 수도자 만들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느낌으로 말하면은 사람을 0부터 100까지 점수로 가장 정말 훌륭한 뭐 예수님 정도 예수님을 100점이라고 점수 매기는 건 옳지 않은 얘기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이지만 하여튼 그 100점부터 정말 인간됨으로 봐서 그냥 정말 쓰레기 같은 0점 물론 지하도 있겠죠. 그러고 남한테 해도 안 끼치고 사랑도 이렇게 뭐 베풀지 않는 걸 하냐고 중간 50점이라고 치면은 제가 앞으로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을 100점짜리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51점 이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요즘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지고 이상해졌어요. 세계적인 지도자라는 사람도 50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기 자꾸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뭐 각종 사건 사고를 봐도 그러고 뉴스를 보면은 뉴스에 거의 한 70~80%가 50점 이하의 사람들 얘기야. 그러고 정말 우리가 본받고 인간다운 사람들 얘기는 뭐 한 5%나 되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50점만 돼도 훌륭한 사람들인데 51점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자꾸 얘기해도 여러분들 성인군자, 수도자 이런 거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51점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니까 부담 갖지 말아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럼 당신은 몇 점인데 그래도 신부님 저렇게 칭찬했는데 내가 50점 이하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51점인 것 같아요. 저도 51점 52점도 안 되고 51점인 것 같고 그래서 부담 갖지 않고 얘기 들었으면 좋겠다.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가톨릭 꽃동네 대학이잖아요. 가톨릭과 꽃동네 사실 뭐 다를 게 없죠. 가톨릭 꽃동네 대학이잖아요. 가톨릭 꽃동네 불교가 오면 자비를 얘기해요. 가톨릭에 오면 사랑을 얘기해요. 꽃동네도 사랑을 얘기해요. 가장 없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베푸는 그것을 실천하는 게 꽃동네잖아요. 꽃동네는 가톨릭으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톨릭 꽃동네 대학이니까 우리 대학은 가톨릭 꽃동네 대학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립대학은 학교를 설립할 때 개인들이 엄청난 재산을 출연해서 대학을 세워요. 각기 대학을 세우는 목적이 달라요. 내가 어릴 때 너무 힘들어서 학교를 못 나와서 그래서 지금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려운 학생들한테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세운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인류 국가가 되려면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그런 목적으로 대학을 세운 사람들이 있고 우리 대학은 꽃동네라는 게 내년이 되면 50년 주년이 되거든요. 물론 꽃동네의 그 토대는 그 전부터 오신 신부님이 개인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모셔다가 이렇게
돌봄을 베풀고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시스템화되면서 76년도에 꽃동네가 되고 내년이면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꽃동네에서는 그 어려운 분들을, 정말 힘없는 분들을 헌신과 사랑으로 이렇게 돌봄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한 20여 년 하다 보니까 헌신과 돌봄으로만은 부족한 점이 있는 거예요. 헌신과 돌봄과는 전문성이라는 것이 필요해진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도 기타 사회기관에서도 돌봄기관이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돌보는 대상자가 늘어나니까 좀 과학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론 체계에서 배운 이런 시스템으로 돌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을 세우되 꽃동네 정신에 부합하는, 그래서 사람을 직접 돌보는 간호, 상담심리, 사회복지 이렇게 세 전공만 소규모로 한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학교를 크게 세우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가톨릭 꽃동네 대학은 생겨난 것이다. 그럼 우리 대학은 그런 대학으로, 그런 목적으로 생겨났으면 우리 대학은 무슨 일을 하게 되겠어요? 그런 목적으로 생겨났으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전공, 인간을 돌보는 전공, 지식을 배우고 지혜를 터득하고 뭐 미래를 돌아가는 통찰력, 이런 모든 대학들이 다 하는데 그런 거 안 하는 대학 없잖아요. 다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사랑으로 돌보는 이런 인재를 키우고자 하는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우리 대학이에요. 우리 대학. 그럼 우리 미사는 무슨 뜻이냐? 왜 미사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루어지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사랑이라는 것이 100점짜리를 원하는 게 아니고 51점 이상의 인간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51점의 사람이 되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나훈아의 테스 형이라는 노래 기억하죠? 세상은 또 왜 이래 그러잖아. 정말 세상이 왜 이래? 응? 세상이 이런데 51점 인간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대학에서 그렇게 키우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미사는 51점 이상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서 다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상품 없는 퀴즈입니다. 영국에 있는 어느 큰 그 언론사에서 이런 퀴즈를 냈어요. 런던에서 맨체스터로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이건 상품 없으니까 마음 놓고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상품이 워낙 크니까 정말 뭐 지리학자, 뭐 이런 교통, 뭐 모든 사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답을 냈어요. 근데 1등은 그렇게 하고는 답이 안 나와. 빨리 시간 없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 그럼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구예요? 요즘 젊은이들, 특히 남자들은 가장 좋은 친구가 예쁜 친구, 그냥 뭐 예쁜만 따지더라고. 예쁜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가? 돈이 많은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인가? 다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냐? 가장 좋은 친구가 나랑 마음이 통하는 친구일 거예요. 나랑 마음이 통하는 친구랑은 먼 길도 가깝게 느끼면서 갈 수 있다. 나랑 마음이 통한다는 건 교감이잖아요. 교감. 그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 서로 다른 사람과 교감할 수 있고 공감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베토벤 생가예요. 베토벤 저기 있죠. 베토벤이 어릴 때 천둥과 비바람이 치는 그 자기 그 마당에 비를 맞고 있었어요. 그때 베토벤은 벌써 그때 음악성이 있었으니까 나뭇잎에 떨어지는 비, 바람 소리를 듣고 그 자연의 소리에 그 교향악을 흠뻑 빠져 있었어요. 교향악. 그때 그 어머니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뭘 하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빨리 들어와. 안 들어오죠? 그럼 이제 한마디 더 했을 거 아니야. 빨리 들어와. 뭐 그냥 아주 저주스러운 얘기. 미쳤냐? 막 이런 얘기까지 했을 것 같아. 근데 베토벤 어머니는 그러질 않고 그 마당으로 와서 베토벤을 안고 그래 자연의 소리를 같이 들어보자. 그러면서 이 비바람 나뭇잎 소리를 같이 듣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토벤의 교향악은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비 오는 속에 내 아들이 가서 비를 맞고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거를 공감 능력이 없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너 미쳤냐 소리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태에서 저런 행위를 하고 있을까 교감할 수 있고 있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만이 그런 행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신영복 선생님 아세요? 신영복 선생님 나는 신영복 선생님을 존경하는데 신영복 선생님이 통역당 사건이라는 데 연루돼서 20년 감옥살이를 했어요. 20년 감옥에 살고 나오면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근데 그게 통역당 사건이 간첩 사건이죠, 조작 사건. 저는 이제 그건 따지지 않고 저는 그분이 감옥에서 나온 이후부터의 삶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어요. 그분이 감옥에서 붓글씨를 써서 신영복제 글씨를 만들었어요. 예쁘죠? 그래서 이 글씨는 누구나 상업용으로 쓰지 않으면 무료로 갖다 쓸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뭐 식당에도 저 글씨를 제가 하다 쓰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이분이 추록한 이후에 20년을 감옥에 살다 나왔는데 너무 평화롭고 인자하고 정말 자비로운 거예요. 표정도 그렇고 글 쓴 걸 봐도 많은 글을 썼죠. 뭐 여기 제가 2개만 했는데 얼마나 많은 스피치를 했어요. 그 글 전체가 정말 사랑이 넘치고 평안하고 자비 뭐 이런 것들이 다 넘치는 그런 거래요. 어떻게 20년 평생을 젊음을 다 감옥에서 바친 분이 어떻게 저런 마음에서의 글을 쓸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존경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글 중에 이게 있어요. 돕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가면 아까 베토벤이 비를 맞고 있으면 가서 우산을 같이 받쳐주는 게 아니고 같이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같이 그 상황에 빠져들어서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같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것이 돕는 것이다. 우산 접어놓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거. 그래서 함께 맞는 비예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조금 더 나가서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짝꿍 있어요? 그럼 마주보고 앉아있지 맨날. 사랑한다는 것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을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봅시다. 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 여행이라고 합니다. 냉철한 머리보다 따뜻한 가슴이 그만큼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가장 먼 여행이 있습니다. 가슴에서 발까지 여행입니다. 바른 실천입니다. 제가 시작할 때 나는 카톨릭의 머리는 넘어가 있는데 가슴은 반쯤 갈까 말까, 발은 한 발 뛸까 말까 그렇다겠죠. 이 얘기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예요. 머리로는 많이들 생각하죠. 옳게 많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것이다. 가슴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지 아주 뜨끈한 마음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발이. 신영복 선생님은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다. 한번 뭐 많이들 읽어봤을 텐데 안 읽어본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러분 뭘 하다가 일을 망치면 밥도 아닌 죽도 아닌 이것이 됐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일을 하다가 뭘 망치면. 근데 이 얘기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곱게 자란 그 젊은 여성분이 이제 시집 올라서 시아버지한테 밥을 해드렸어요. 근데 뭐 밥을 제대로 해봤겠어요. 근데 시아버지한테 밥을 해드리다 보니까 이게 긴장돼가지고 평소에 밥도 안 해봤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거야. 이거 시아버지 갖다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안 드릴 수도 없고 다시 할 수도 없고 갖다 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저도 며느리가 있고 며느리 있는 분 많죠. 뭐라고 했겠어요 시아버지가? 내가 지금 마침 감기가 걸려서 밥도 먹기 싫고 죽도 먹기 싫은데 마침 잘 됐다. 그 긴장했던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싹 풀리겠어요. 그것이 사랑이고 공감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적어놨습니다. 결론을 미리 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 당연히 최고로 가르쳐드려요. 여러분들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전문직
그리고 지혜도 깨우치도록 해주고 미래를 바라본 통찰력 모든 대학에서 하는 대학 교육의 고등교육 기관에서 하는 건 다요. 그런데 우리는 카톨릭 꽃동네 대학이 세운 대학으로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 플러스 알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다 누군가 돌봄을 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돌봄을 하는 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전달을. 내 간호 설계 능력을, 내 상담 심리 상담하는 능력을, 내 복지를 상대방에게 베푸는 돌봄을 하는데 그때 내 전문식 기술만 최고의 숙련도를 가지고 해서 그 상대방이 그걸 100% 받아들이고 느낄 것이냐, 그게 안심이 아니고 그 돌봄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훨씬 더 그분이 받아들이고, 우리 꽃동네는 어려운 사람들을 모셔다가 돌봄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돌보는 걸 끝이 아니에요. 돌봄으로 끝이 아니고 그 돌봄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감사해서 자기도 돌봄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까지가 꽃동네의 목표예요. 꽃동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성인군자처럼 수도자처럼 돌보라는 그런 정도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플러스 51점 이상이 되는 돌봄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같이 내가 돌봄을 하는 이 돌봄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어떻고 어떤 상태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이 교감을 하고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사랑을 베푸는 이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꽃동네가 여러분들한테 대학을 세워서 운영하는 목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그럼 미사는 뭐냐? 우리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같이 살면 되잖아. 근데 결혼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간호사 현장에 나와서 실습받기 위해서 선서식을 해요. 실습 나와서 선서식. 사회복지도 마찬가지고 선서식을 해요. 의식을 하고 발로 의식을 해요. 의식을 왜 하느냐? 그 형식에 갖춰진 의식을 왜 하느냐? 우리가 의식이나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다잡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고 굳게 마음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동이 이 발이 거기로부터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쉽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식이나 형식을 통해서 생각과 사고를 넓고 깊게 하고 다잡고 그로부터 우리의 행동을 끌어낸다. 그러면은 미사라는 의식 형식은 왜 있는 거냐? 아까 했죠.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제사를, 물론 이제 개신교도 있죠. 개신교는 제사를, 형식된 제사를 안 모시죠. 기도를 하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공자님을 모시는 제사를 지내요. 향교라는 데서. 그래서 다음 주인가 어디 이 근처 어디에서 그 향교에서 공자님 제사를 지낸다고 저더러 와서 술을 3번 따르잖아요. 첫 번째 술을 저더러 따라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제가 마침 그날 서울에서 따는 일정도 있었고, 이거 내가 공자 제사를 지내야 되나? 이런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못 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다양한 내가 존경하고 내가 모시고 싶고, 내가 뭐 육체는 모르지만 그분의 정신을 내 선조 조상이 되든 기리고 싶고, 그러면은 우리는 뭐 어떤 형식이든 제사를 또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의식을 하는 행동, 형식을 갖춘 행동을 하게 돼요. 물론 교회에도 무교회 운동이 없습니다. 교회를 없이 하자라는 운동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생활로, 아니면 꽃동네 와서의 학교 활동으로 사랑을 배워서 51점의 이상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다면 미사 안 들어와도 되겠죠. 안 들어와도 되겠는데,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만드는 창조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각기 창조들을 이해를 다르게 할 거지만 하여튼 창조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창조주가 있고 창조주의 인간으로서의 아들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빵과 술을 주면서 최후의 만찬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여라 그랬죠. 역시 사랑을 하여라. 그리고 지금 그 최후의 만찬 같은 이 예절이, 그것이 미사인 거예요. 이런 형식을
갖춰주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와 같은 미사를 지내야만 되고 예수님을 모시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시는 제사예요. 이와 같은 의식을 형식을 갖춰서 지내야 되고, 이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인재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괴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택해서 온 가톨릭 학교에 몸을 담았기 때문에 뭐 가톨릭, 제가 신입생 그 입학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러분들이 가톨릭이라는 종교를 갖기를 절대 강제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톨릭 학교 들어왔으니 가톨릭이 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좀 이해를 하고 좀 공부도 해보고, 공부해 보니까 난 아니야, 이거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가 맞았나 보다라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배척하고 부정하고 그러지 마시고, 가톨릭 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도 지성인으로서의 한 태도예요. 그것을 부탁드리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을 사귀다 보면, 우리 교수님들 마찬가지예요. 특히 보직을 하시다 보면 정말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50점 이하의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을 좀 넓게 갖고 포용력을 좀 가지고 공감 능력을 키우고, 교황님께서 동성애를 기독교에서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개신교는 더 심하게, 개신교에서는 더 심하게 배척하고 반대하죠. 그런데 교황님께서 동성애를 이해한다고까지 하셨어요. 그분들이 결혼하는 것까지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감능력. 동성애가 왜 생겼는지, 그 동성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고 어떤 육체적인 상태인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겠다. 그렇게 하듯이 아무리 내가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도 조금 더 이해하고, 그리고 정말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도 왜 저 사람이 저런 성격으로 저렇게 표출할까 하는 것들도 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서로 시간을 갖고 교감하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서로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미사를 통해서 좀 이뤄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오늘의 얘기의 취지입니다. 제가 아까 하늘로 띄워준 거 역할을 충분했죠? 네, 고맙습니다.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께서 이렇게 영적이시고 이것을 이렇게 잘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예정입니다. 총장님 말씀과 더불어 오늘 미사는 약간 늦게 끝날 예정이니 마음 조금 편하게 가지시고, 그 대신 오늘 좋은 영혼의 말씀 들었다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미사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종서 총장님께 감사 박수 부탁드립니다.